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검은 콩, 미역, 두부, 이 세 가지 음식, 우리 밥상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 함께 먹는 음식, 먹는 양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잘못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검은 콩, 미역, 두부를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능이 2배로 올라가는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꼭 함께 드셔야 하는 최고의 궁합 음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은 콩입니다. 혹시 지금 검은 콩밥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가끔 드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아마 매일 드시고 싶어지실 겁니다. 검은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칼슘은 8배, 철분은 11배, 비타민 B1은 1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검은 콩이 단백질만 풍부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능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나오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마비, 뇌졸중이 옵니다. 그런데 검은 콩이 이 수도관 청소를 해줍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눈에 띄게 낮춰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항산화 효과와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함께 가져다 줍니다.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항고혈압 펩타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평소에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약을 드시는 분들,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드시면 자연스럽게 혈관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종이컵 반컵 정도 약 50g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은 콩 효능 두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지금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꼭 들어주세요.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 혈당 조절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당뇨로 발전합니다. 검은 콩이 바로 이 단계에서 강력하게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 주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만 드신 분들과 콩 단백질을 35%씩 함께 드신 분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콩 단백질을 함께 드신 분들에서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혈중 지질 수치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당뇨 환자분들에게서 신장 기능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단백질을 챙겨드릴 때 고기만 드리지 마시고 검은 콩이나 두부 같은 콩 음식을 함께 식탁에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검은 콩 효능 세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 어머님들께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줄어듭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뼈에 구멍이 생기면서 뼈가 약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 여성이 무려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60대가 38%, 70대가 31%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지금 당장 뼈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검은 콩이 여기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하면 우유를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에 든 아미노산은 소변을 볼 때 칼슘 배출을 높입니다. 반대로 검은 콩은 칼슘 손실을 막아주고 골밀도를 증진시켜줍니다. 그리고 검은 콩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골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유만 드실 게 아니라 검은 콩도 꼭 함께 챙겨 드십시오. 검은 콩 효능 네 번째는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게 어디 쉽게 받아들여지던가요?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으시죠?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검은 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두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철분, 라이신 같은 성분들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모발 성장을 유도합니다. 검은 콩이 두피까지 챙겨주는 음식인 것이죠. 지금까지 검은 콩의 4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건강, 당뇨 예방, 뼈 건강, 두피 건강. 이 하나의 음식이 이렇게 많은 것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검은 콩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검은 콩이라도 볶아서 드시느냐, 삶아서 드시느냐, 발효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볶아서 드실 때입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검은 콩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며 이소플라본 함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0도 온도에서 5분간 볶았을 때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열해서 생긴 이소플라본이 체내 흡수율이 높고 생리 활성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이소플라본은 항암 효과, 특히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겪고 계시거나 갱년기가 지나신 어머님들께서는 검은 콩을 볶아서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삶아서 드실 때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콩을 삶으면 단백질 함량이 6에서 7%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가용성이 증가해서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철, 아연, 칼슘과 결합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콩을 삶으면 이 피트산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네랄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밥을 지어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발효해서 드실 때입니다. 청국장처럼 콩을 발효시켜서 드실 때 특별한 효능이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반 콩보다 청국장 같은 발효된 콩을 먹었을 때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청국장을 섭취시킨 그룹에서 골밀도가 3.9배 증가했습니다. 정상 수치 대비 88%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지 아시겠죠? 골다공증이 걱정되시거나 뼈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어머님들, 내일 청국장찌개 한번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검은 콩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과 함께 드시면 효능이 사라지는 꽝 조합이 있고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꿀 조합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꽝 조합입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는 단백질, 지방, 칼슘이 풍부한 완전 식품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치즈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에는 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이 치즈의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두 음식을 함께 먹어도 칼슘을 전혀 못 받는 것이죠. 반대로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꿀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입니다. 검은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홍삼에도 있는 그 성분입니다.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이 우리 몸에서 요오드와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역에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실 때 미역을 함께 드시면 요오드를 보충해주면서
두 음식의 장점이 모두 살아납니다. 검은 콩밥에 미역국,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볶으면 이소플라본이 높아지고, 삶으면 단백질 흡수가 좋아지고, 발효하면 뼈 건강에 탁월합니다. 치즈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고 미역과 함께 드시면 최고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검은 콩의 꿀조합 파트너인 미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미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역은 출산 후 산모가 꼭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왜 미역국을 먹는 것일까요?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역에는 철분, 칼슘,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출산 후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딱 맞는 음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미역의 효능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역 효능 첫 번째, 중금속 해독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중금속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중금속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손상되고 몸 전체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이 몸 안으로 들어온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후에 미역국 한 그릇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역 효능 두 번째, 당뇨 개선입니다.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작용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미역의 끈적끈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 이것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미역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미역 효능 세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생미역 100개에는 칼슘이 149m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유 100ml에는 칼슘이 118mg입니다. 우유보다 미역에 칼슘이 더 많은 것입니다. 놀라우시죠? 칼슘이 많다고 알고 있는 우유보다 미역에 더 많은 칼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어머님들, 미역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 효능 네 번째,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미역은 100지당 18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뱃속에서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밥 먹기 전에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자연스럽게 덜 드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1890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역은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미역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미역의 함정이 있습니다. 미역을 드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꽝 조합 첫 번째, 바로 참기름으로 볶는 것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감칠맛을 위해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과 소고기를 먼저 볶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160도입니다. 발연점이 낮습니다. 고온에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참기름은 고온 조리에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침 요리나 요리의 마무리에 살짝 둘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는 다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두 방울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발암 물질 없이 참기름 향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기름보다 발연점이 조금 높지만 고온에 가열하면 역시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볶으셔야 한다면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와 섞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발암 물질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역광 조합 두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칼륨은 천연 혈압약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 섭취를 피하시거나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십시오. 미역광 조합 세 번째, 파입니다. 미역과 파, 우리 음식에서 자주 만나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미역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 흡수가 방해됩니다. 파에 들어있는 유황화 합물 성분이 미역의 칼슘과 만나면 칼슘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미역에 그렇게 칼슘이 많은데 파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뼈 건강을 위해 미역을 드신다면 파는 넣지 마세요. 그렇다면 미역과 함께 드시면 좋은 꿀조합은 무엇일까요? 미역 꿀조합 첫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더욱 많아집니다. 이 비타민 D가 미역의 칼슘 흡수를 높여줍니다.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서 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표고버섯 몇 개 넣어주세요. 뼈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도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들깨 미역국으로 드시면 칼슘 흡수가 높아집니다. 표고버섯과 들깨가루 꼭 기억해 주세요. 미역꿀 조합 두 번째, 두부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습니다. 많이 드시면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역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춰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미역 두부국, 우리 밥상에서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미역꿀 조합 세 번째, 오이입니다. 미역과 오이, 이 두 가지 모두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음식입니다. 미역의 혈당 지수는 16, 오이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미역 오이 냉국은 여름철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여기에 식초를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식초는 혈당을 낮추고 장 속 유해균을 줄여주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미역을 드실 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미역국 한 그릇이 이미 4배 이상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미역국 2그릇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솥씩 끓여서 며칠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실 만큼만 끓여서 나눠 드세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인 산모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모유수유이사회에서는 산모분들이 3,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 정도만 드시길 권장합니다. 출산을 앞둔 딸과 며느리가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미역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기름으로 볶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와 함께 드시면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두부,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두부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김치만큼 자주 보이는 음식이죠. 찌개, 조림, 구이, 무침,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두부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혹시 두부를 기름에 구워서 드시나요? 아니면 끓여서 드시나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이 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부의 효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 효능 첫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걸음이 느려지고 쉽게 지치고 넘어지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먹어서 보충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부 반모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두부 효능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어서
심혈관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 효능 세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특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이것을 여성 호르몬처럼 인식해서 뼈가 손실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일부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먹은 폐경기 여성들이 골밀도 감소가 훨씬 완만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두부 효능 네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두부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두부는 매일 드셔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많아서 포만감이 높습니다.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어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이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두부를 드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치매와 노인인지 장애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두부를 주 9회 이상 많은 양을 먹은 인도네시아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부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기억력 검사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콩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부가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에서 한 모,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두부를 드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기름에 구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구우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두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면 이 불포화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포화 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에 2배 이상 해롭다고 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찌꺼기를 만들어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끓이거나 데치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에 섭취량을 정하세요. 이제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 꿀조합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동맥경화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이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은 23%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두부에 부족한 철분, 엽산, 비타민, 베타카로틴을 시금치가 채워줍니다.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완벽한 짝꿍입니다. 혹시 시금치와 두부가 상극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든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서 드시죠. 데칠 때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서 제거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금치와 두부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부꿀 조합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특히 유방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두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채워줍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과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의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장 속 환경을 좋게 해서 두부의 칼슘 흡수도 높여줍니다.
두부와 브로콜리, 혈관 건강과 암 예방을 함께 챙기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부꿀 조합 세 번째, 미역입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고 미역은 식이섬유 역할을 합니다.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미역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과식을 예방해줍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 식탁에 고기가 없어도 두부와 미역 조합이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 대해 기억하실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볶으면 이소플라본이 올라가서 갱년기 어머님들께 좋습니다. 둘째, 삶으면 단백질 흡수가 높아지고 피트산이 제거되어 미네랄을 잘 흡수합니다. 셋째, 청국장처럼 발효시키면 골밀도가 3.9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와는 함께 드시지 말고 미역과 함께 드시면 최고입니다. 미역에 대해 기억하실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기름으로 볶으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으세요. 둘째, 파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됩니다. 셋째, 표고버섯, 두부,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두부에 대해 기억하실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반 모에서 한 모 이상 드시지 마세요. 둘째, 기름에 구우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 혈관에 해롭습니다. 찌개나 조림으로 드세요. 셋째,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과 함께 드시면 모자란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검은 콩밥에 미역국, 두부조림 한 가지만 더해도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